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양가 용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까지 시댁엔 한 달에 50, 그리고 친정엔 한 달에 30 이렇게 용돈을 드릴 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정에 용돈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시댁에 돈을 드리는데 같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 드리자고 우겨서 그리했지요.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한 달에 30이란 돈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런지 친정에도 용돈을 드려야 한다 고집을 피우더군요. 둘 다 맞벌이지만 양가에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80만 원이나 되는 건데 절대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친정 생각해주는 마음 기특해서 결국 제가 100기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50, 그리고 친정에 30. 좋은 마음을 시작했었던 우리 부부의 정성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시댁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못지않게 오빠 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시누이였지요. 제 남편 잘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저렇게 했었다. 우리 오빠는 장난 아니었었다 등등.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어찌나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지 처음엔 아, 내가 이렇게 잘난 남자와 결혼을 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남편 자랑을 늘어놓으면 놓을수록 저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었다는 둥, 좀 천천히 결혼을 했으면 했었다는 둥, 애가 워낙에 순진해서 여자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너무 즐기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좀 안쓰럽다 등등. 이미 저라는 사람이 남편의 짝이 되었는데 인정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든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죠. 특히나 신우의 이 말은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된 저로서는 매우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완전 눈물바다였었잖아요. 언니, 그거 알아요? 네, 뭐를요? 우리 엄마 쓰러지기까지 했었어요.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상견했을 때 엄마 혼절해서 응급실도 다녀왔었는데 몰랐었죠? 네? 혼절이요? 네, 오빠 잃게 되니까 엄마의 상실감이 커서 그런지 암튼 그랬었어요. 결혼시키고 나서도 짐 다 빠진 오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오빠 옷 냄새 맡고 그러니까 얼른 합가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가까이 살잖아요. 엄마는 오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혼자라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네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이 우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인사드릴 때 저도 정신이 없어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긴 하지만 남편을 붙잡고 엉엉 대성통곡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그냥 아들의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라 많이 서운하신가 보다 했었는데 그런데 결혼 1년 차가 되자마자 조금씩 일들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용돈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시댁에 정말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고요. 많을 땐 3번 정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과 시댁의 거리는 단 10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거든요. 시어머니 집은 바로 저희 집 옆에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입니다. 결혼하면서 저희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 아파트가 짓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 아파트는 그곳에 있었죠. 여기 들어와 살 때도 여러 마리 있었는데 결혼하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멀면 멀수록 며느리 입장에서도 사위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마련해 놓은 집이었고 그 집을 고집한 것도 시어머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가까운 곳에 당신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죠. 어쩌면 결혼 1년 차인데 합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신우의 말을 보면 아마도 합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이긴 하지만 서두요. 암튼 아들 보신 대단하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거의 매일 들러서 이것저것 체크를 하십니다. 물론 시누이도 함께이지요. 시누이 그것은 일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를 다니길래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는지 모르겠어요. 야근하는 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서 혹은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은 곳이니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러죠. 다들 아실 만한 말들인데 이거 계속 들으면 머리에 지진 나는 것 같습니다. 짜증 엄청 솟구치죠. 예, 아가, 니들은 뭐 해 먹고 사니? 이러니 내가 니들을 우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 홀쭉해졌더라. 그리고 애 옷 좀 사줘. 뭐 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일하는데 때마침 음식 만들어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잖아요. 거의 어머니 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홀쭉해졌다고요? 가장이 잘 되어야 한다. 너도 일하느라 고된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되어야 너도 그렇고 나도 좋은 거야. 우리 아들 좀 잘 챙겨. 알겠어? 한 10,000번 정도는 저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제가 봐도 우리 남편 참 바르게 자라온 사람이고 능력 좋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되니까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지긋지긋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아들 사랑만 대단하시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가장 속 터지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남편을 의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러면서 우리 오빠 이러면서 사달라는 것도 많았고 도와달라는 것도 많았고 해달라는 것도 많았죠. 그래도 남편의 중심을 잡고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자르는 편인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만약 남편이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면 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못하게 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결혼하기 전엔 다 들어주던 우리 아들이고 오빠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변했다고 조만간 엄마 너무 서운해서 한 번 더 혼절할 것 같다는 시누의 말은 참 기가 찬 말이었죠. 아들, 엄마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아들,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아들, 엄마 생일 선물 미리 당겨서 이거 사주면 안 돼? 가전제품 요래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사주면 참 좋겠다. 어? 아들. 징글징글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렸었고 그리고 개인 카드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씀씀이였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서 잠만 자지 않을 뿐 바로 코앞에 있으니 상황 판단 제대로 되지 않으셨던 거였죠. 결혼하고 나서 1년 남짓 남편과 저는 각자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수입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입을 합치지 않았던 건 제가 남편 모르는 빚이 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밝히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따로 수입을 관리하면서 그 빚을 청산했고 이젠 떳떳한 입장이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수입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 헉!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시댁에 지출하는 비용이었는데 월에 용돈으로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지만 나도 개인 빚이 있어서 그동안 떳떳하지 못했으니 별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얼굴이 구겨지는 것을 봤는지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많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동안은 따로따로 수입을 관리했었으니까 이제 당신 수입이랑 내 수입 합치면 나도 좀 정리를 해야지. 결혼 전에 200씩 드렸었어. 카드도 드렸었고. 그래도 나름 결혼하면서 줄이긴 한 거다. 많긴 한데 만약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결국 남편의 해결 방안은 시댁에 50 그리고 친정에 30 이렇게 드리자는 거였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댁에만 지원을 해드려라. 아니면 여유 자금이 80 정도 된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시댁에 80을 지원해드려라 의견을 내놓았었죠. 하지만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시댁이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상관없겠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 친정에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50, 친정 30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 남편이 결정을 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그저 따른 것뿐이었는데 이 또한 제 탓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들이대더군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늦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잔뜩 격앙이 되어 있는 듯 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었거든요. 저는 당황했지만 영문을 모르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씩씩대고 있던 신우이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왜 엄마 용돈 줄였어요? 언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애도 없으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왜 용돈을 줄이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그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1년 동안 수입원 합치지 않았다가 얼마 전부터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 전에 100만 원이었던 것 알고 있었고 결혼 전엔 200만 원이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이냐라고 저도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속일 필요 없으니까 저희 친정에도 30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버럭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 아니 왜 친정에 돈을 주냐? 그럼 내 돈 줄이고 니네 집 돈 주는 거냐? 우리 아들이 쎄 빠지게 번 돈 친정집에 갖다 박는 거야? 그래서 내 용돈 줄인 거냐?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대박. 지금 친정에 돈 빼돌리느냐고 시어머니 돈 줄인 거야? 와, 완전 취집이네. 언니랑 우리 오빠랑 연봉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완전 웃기네. 지는 못 벌면서 우리 오빠한테 완전 등쳐 엎혀있네. 두 모녀가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질러가며 말을 하는데 어휴 무섭더라고요. 이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 잘 살아라라는 게 맞지. 100만 원에서 50으로 줄였다고 득달같이 달려오는 시어머니 신우이라니요. 그리고 분명 남편이 그리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친정에 돈을 빼돌렸다느니 제 탓을 하는데 어이 완전 상실이었습니다. 딸은 자식 아닙니까? 왜 빼돌린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가씨 등에 엎여있다뇨. 그럼 아가씨는 어머니한테 얼마나 드려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챙겨야 할 시댁도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한 300 정도 드려요? 야,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책임 전가야? 우리 딸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니들 연봉 차이 나잖아. 네가 한참 모자라지 않니? 그럼 얹혀 사는 거지. 그런데 친정에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나는 50으로 안 돼. 사실 100도 안 되었었어. 그냥 다시 200 내놓아. 너 100, 우리 아들 100 이렇게 내놓으라고. 왜 제가 100을 드려야 하죠? 아, 며느리니까 시댁에 속해 있는 어머니 그럼 200 드릴게요. 대신 저희 친정에도 200 드려야겠네요. 그 사람은 사위니까 저희 친정에 속해 있는 사위니까 뭐 양가 지원하다 저희는 거지꼴 되죠 뭐. 그걸 원하세요? 옥신각신하는 중에 남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한테 험히 대하고 대들고 큰 소리를 쳤다고요. 예상했지만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저를 쳐다봤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기가 차서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떠버린 시누이가 제잘제잘 다 말을 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집 누구 거냐? 네 거 아니냐? 그리고 쟤랑 너 연봉 차이도 많이 나잖아. 그런데 왜 처가에 돈을 줘? 네 돈은 네 거, 제 돈은 제 거. 제 돈으로 제가 번 돈으로만 친정해도 뭘 하는 거야? 사위는 처가의 100년 손님이야. 손님은 대접을 받는 거지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살림 합치지 마. 그럼 네가 손해야. 어? 엄마 말대로 해. 맞아 오빠. 오빠가 완전 미치는 장사라고. 미쳤나봐 정말. 처가 도와주려고 자기 엄마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오빠 정말 너무 변했다. 오빠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은 그렇고 너 생각은 그렇다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달이 용돈 못 드릴 것 같네요. 어머니 말처럼 제 돈은 제가, 저 사람 돈은 저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할 테니까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이 집 대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동안 돈이 좀 부족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했었는데 이젠 그 짓도 못하겠네요. 저 사람 돈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 연봉 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요. 까놓고 보면 저는 빚이 있는 상태고 저 사람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땐 제 아내가 더 능력 있고 실속 있는 사람인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랑 동생이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겠네요. 얼른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저희도 어머니 집에 안 가겠습니다. 또 모르죠. 이 집 내놓고 이사를 가게 될 수도요. 그럼 다 정리되었죠? 어벙벙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덕을 보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결론을 짓지 않으면 이 사달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춰주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저를 험히 대하지 않을 테니 결국엔 그들이 제게 조심하면 저도 그들에게 조심하고 나중에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현명한 사람이라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암튼 정말 남편은 시댁에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는 30만 원씩 나가고 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 앞에서 아들 부심만 부리셨던 분이었는데 요즘 제 눈치를 좀 보십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막 말하거나 당신 아들 자랑을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크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더 이상 저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한마디에 절이 되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찌 되었든 시어머니 입장에선 남편의 말은 법이었었는데 정말 법이 맞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여자들끼리 기싸움이 잔잔하게 있었고 그리고 서로 모르게 내가 이겼네, 제가 이겼네 했었다면 이제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는 든든한 남편과 앞으로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고달프게 하면 남편이 알아서 현명하게 해결할 테니까요. 남편의 말은 곧 법이니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